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 인터뷰입니다. 다가오는 730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각 정당별로 후보자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이동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장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오늘 만나볼 후보는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시죠. 무소속 김득중 후보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좀 평택을에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평택과는 좀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예, 평택은 이제 제 고향입니다. 네. 예,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좀 자랐어요. 그리고 20대에 쌍용장차에 입소해서 2009년도 때까지 공장 생활을 좀 했죠. 물론 이제 2009년도 해고되고 만 6년 동안 사실 이제 쌍용차 진실 문제 그리고 공장 돌아가기 위한 끊임없이 투쟁도 이곳에서 하고 있고요. 쌍용장차 다니면서 사실은 노동자로서에 대한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정말 함께하고 있던 동료들과의 공동체도 느끼었던 곳이고요. 또 2009년 파업 당시는 국가 폭력에 대한 살떨리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곳이 이곳 평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그런 가정에서 정말로 함께 사는,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절박함을 그때 몸소 마음으로 느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다운 그리고 노동자의 중심적 이런 정치를 하고자 이번에 좀 출마했고요. 그런 의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택이 좀 쌍용차 노동자 해고의 상처를 좀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또 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좀 정치인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번에 출마를 하시게 된 계기가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나오면서 이제 쌍용차 문제를 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난 5년 동안 저희 문제를 풀고자 해서 전국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도 많은 우리 얘기들을 사회적 쟁점으로 정치적 쟁점으로다가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다가 우리 동료들이 사실 반백이 넘는 노동자가 40일 단식도 하고 그리고 3명의 이제 동료들은 15만 4천보다 흐르는 이제 고공농성도 한겨울을 나면서 170일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집단 단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쌍용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리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박함의 어떤 몸부림이었는데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나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희들만큼 힘들고 어렵고 탄압받는 이 노동자들, 서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책 사업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유치 문제나 개발의 문제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 멀리 이제 강정도 그랬고 밀양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용산도 그랬고 이런 이제 노동자들, 서민들, 민중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내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노조 탄압 그리고 정리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로다가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과의 지난 5년의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소외받고 탄압받고 쫓겨나는 이 민중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쌍용차 문제는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선봉장의 역할이긴 하지만 사실은 노동의 의제로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노조 탄압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리고 이 문제 해결하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좀 생각을 하고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정당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셨는데 국회에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해도 무소속이기 때문에 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좀 이런 시선도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대책이 있으신지. 이번에 노동자 후보 제가 출마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 4당의 원내대표, 당대표들이 함께 이번에 저를 지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역에서 정말 진보적 시민활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사실은 네. 함께하고 있는 당의 네. 의원들은 기본 함께할 것 같고요. 네.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지금 현재 거대 야당도 네. 있고, 예, 좀 더 힘을 보태면 뭐 저만의 무속의 저만의 문제를 갖지는 않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평택을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우리 평택 지역을 위해 좀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공약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셨는지.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해고 200만 시대를 네. 종식시키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적인 도시,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을 살리는 쌀, 네. 간세화 개방 저지를 좀 하고요. 그리고 미군 기지로부터 좀 네. 안전한 그런 도시로서, 그리고 네. 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네. 것이고요. 숨쉬는 아이들의 이제 교육, 혁명 교육 네. 지구를 추진하겠다, 이 평택에서. 그 4가지, 5가지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향후 한 6년의 조사 통계를 보면, 네. 해고되신 분들, 그리고 계약 해지되신 분들, 이분들 통계로 보면 근 1000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월 한 178만 정도 되는데요. 연이제 한 200만이 네. 계약 해지 또는 해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심는 네. 상황이고요. 또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이 안전 문제, 네. 그리고 어쨌든 자본의 이 규제 완화 문제, 네. 그리고 민영화 문제, 네. 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노동자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예. 또 최근에 4월 16일 날 세월호 사태 보면 아직도 네. 풀리지 않고 있어요. 네. 좀 기가 막힌 것은 지금도 유가족들이 길거리 서명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여야 고대 정당들이 아무 지금 역할을 네.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농민 살리는 문제 있잖아요. 네. 쌀 수입 개방되면 그나마 마지막 주권, 이 쌀 주권까지 빼앗겨버린 농민, 이것이 평택이 도농 복합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농민들 어떻게 합니까?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할 생각이고요. 미군기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미군기지가 이쪽에 와서 정말 우리 평택 시민이 살만나는가? 예. 정말 안전한가? 그거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미군 본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교육 문제가 경쟁과 이런 속으로 다 네. 자꾸 우리 아이들이 몰리고 있는데, 내몰리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에서 혁신 교육의 문제를 좀 더 강화시키고, 지역으로 보면 사실 축백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혁신 초등학교로서에 대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거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지역이잖아요. 이것을 좀 다양하게 이곳 지역에서 네. 좀 확대해 나갈 네. 생각입니다. 아까 앞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평택 제가 듣기로는 토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평택에 이제 많이 사셨으면 이제 좀 현재 평택에 대한 좀 평가. 네. 현재 평택은 좀 어떻고 또 앞으로 평택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앞서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당장 이제 미군기지 문제가 네. 있었죠. 미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정말 우리 평택 시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느냐, 네.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평택이 여전히 이제 개발 중심으로, 성장 네.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노동자들,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네.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노동자들이 고용의 불안을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거나 네. 아니면 정리해고로 길거리 내몰리는 이런 불안전한 구조 속에서는 네. 상당히 어렵다. 노동자들이 질 좋은 일자리와 그리고 네.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네. 사실 이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뭔가 자기의 소비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지역의 자영업자와 분리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 쫓겨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가 그리고 지역 시민의 관심이 좀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간다운 삶에 그리고 서로 공동체가 살아있고 연대 그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살만나는 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함께 네. 겨루시게 된 우리 후보님들이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유이동 후보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이신 또 정장선 전 의원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이분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좀 나만의 장점 또는 나만의 전략 같은 거 좀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은 두 분이 다 훌륭한 분이잖아요. 네. 예, 저보다 많이 공부도 하셨고 또 정치적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회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여야가 이번에 세월호 이 침몰, 이 참사에 대해서 공범이다. 예, 여당은 주범이면 사실 야당은 공범의 역할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사실은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특히나 쌍용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해고 문제나 이어지는 죽음의 문제, 노동자들의 벼랑 끝에 이 삶의 문제도 사실은 여당은 주범이고 야당은 공범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분들과 다르게 지난 6년 동안,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6년 동안 정말 고난받는 사람들,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밑바닥에 있는 분들과 함께 머리와 몸 비비고 정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느끼면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보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마음, 심정은 제가 더 잘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나갈 생각이고, 사실 정치라는 것이 많은 정책과 공약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 후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어떻게 가정을 거치고 왔느냐가 저는 향후에 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그런 마음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그렇게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그런 도시로서에 대한 노력과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진실된 마음을 또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좀 가시고자 하는 길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서는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유권자분들께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숨 뺏는 정치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노동의 중심에 있는 정치, 이곳 평택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머리맡대고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제 기업의 성장과 개발과 그리고 성장 이면에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의 삶들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들이 정말 비정규로 자꾸 내몰리고 있고,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지역의 자영업도 같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노동자가 안정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으로 좀 만들고자 합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요. 함께 힘을 좀 모아주고, 그리고 여의도 정치를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단의 노동자 후보 김득중과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득중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YBC 스페셜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